지금 저희가 속한 K7마에도 한 시즌에 5경기 이렇게 하잖아요. 적어도 한 시즌에 뭐 15경기, 20경기 이 정도로 하면은 리그도 좀 더 길어지고. 야, 우리가 7부 리그 뛰는데 그럼 심판이 1부 리그 심판이 이상하잖아. 무슨 배 대회, 무슨 장기 대회, 뭐 추기의 무슨 대회 이렇게 하면은 그게 뭔지를 전혀 모르거든요. 안녕하세요, 동네 축구 고수 동고입니다. 나도 이거 해야 돼요? 이거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동고님과는 제법 인연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얘기 나눠서 되게 기쁘게 생각하고요. 저는 독립구단 TNT 이끌고 있는 김태룡 단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우리나라 한국 축구와 뭐 하부리그 축구 이런 거에 점점 관심이 많이 생기잖아요. 디비전 시스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고 좀 이런 견해를 공유를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한국의 그런 하부리그 시스템 있잖아요. 이런 승강 제도라든지 이런 시스템에 개선할 점 그리고 뭐 보완해야 될 점 이런 것들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뭐 디비전에 서로 속해 있는 입장에서 편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네. 근데 한 5년 전만 비교해도 지금 되게 많이 바뀐 거예요. 네. 그렇죠. 예, KFA가 대한축구협회가 디비전을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 게 2017년이에요. 그래서 2017년에 이제 K7을 정말 되게 작게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서울 기반으로 먼저 이렇게 확대가 나갔고, 사실 이 디비전 시스템은 제가 알기로는 이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의 아주 큰 바람이고 아주 중요한 성과이자 진행해야 될 과제이기도 해서 이제 대한축구협회에서도 아주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공감하시겠지만 우리나라가 뭔가 시스템이 도입되기가 힘들지 막상 도입이 되면 불 붙잖아요. 그렇죠. 딱 그게 지금 디비전 같거든요. 일단은 되게 긍정적이죠. 일단 직접적으로 축구를 그냥 참여하는 인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디비전으로 인해서. 그러면 소위 말해서 그 축구를 전문적으로 어릴 때 안 배운 사람들이라도 그냥 동호인이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축구를 하면서 아무리 작은 동네 조기의 팀, 뭐 K7 팀이더라도 감독과의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동료와의 그 주전 경쟁이 있을 수 있으며 뭐 축구의 기능적인 건 당연한 거고 원래 그런 복합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이제 본인이 직접 경험을 하면서 축구가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해도가 높아지는 거죠. 이게 넓어지면서 축구 전체의 수준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저도 스페인에서도 하부리그에 있어봤고 한국에서도 디비전 리그를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일단 한국의 그런 장점이 굉장히 잘 묻어나온 것 같아요. 그 빨리빨리 문화라든지 유럽이나 일본이나 정말 오랜 기간에 거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한국에서는 지금 불과 몇 년 만에 이렇게 쌓여가는 게 정말 장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단점이라고 생각하자면은 너무 이렇게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틈 같은 게 하나 둘씩 이렇게 있는 그런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스페인 같은 경우는 뭐 팀들도 많고 그래서 한 뭐 8부 리그, 9부 리그 이런 것도 한 시즌에 뭐 38경기 이런 식으로 하기를 하는데, 지금 저희가 속한 K7마에도 한 시즌에 5경기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들었던 생각이 그 리그를 너무 세분화하지 않고 조금만 더 이렇게 뭉쳐놔서 적어도 한 시즌에 뭐 15경기, 20경기 이 정도로 하면은 리그도 좀 더 길어지고 그리고 참여하는 사람들도 좀 더 경쟁심이라든지 그런 흥미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었고, 그런 리그 참가비도 너무 저렴하더라고요. 한 팀에 15만 원이었나요? 네. 그래서 그런 두당 만 원. 이제 네. 등록비. 그래서 리그 참가비가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쉽게 팀을 만들어서 들어와서 또 몰수패를 당하거나 그런 게 있지 않나. 그래서 그냥 제가 생각한 거는 지금 15만 원 이게 아니라 뭐 한 팀당 뭐 100만 원 그 정도라면 정말 제대로 리그에 참가할 팀들만 모일 거고, 그런 팀들로 한 리그에 한 20팀이라든지 그렇게 모이면은 무의미하게 뭐 팀을 갑자기 탈퇴하거나 이러는 일도 안 생기고 물수패 이런 것도 안 생기고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진 리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했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역사가 오래됐고 우리는 사실 전문 축구와 생활 축구 이게 통합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 오는 현장에 약간 미묘한 충돌이 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통합은 했지만 어려움은 겪고 있고, 그러니까 아까 딱 말한 거 다시 돌아가자면
유럽에 이런 좋은 사례가 있죠. 자, 벤치마킹을 합시다. 그대로 갖고 와. 여기서 무조건 오류가 나요. 네, 그게 딱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저는 말씀하신 거 되게 공감하는 게 뭐 기금을 받아서 하니까 참가비가 싼 거예요. 근데 참가비를 더 올린다면은 대회의 퀄리티나 뭐 그런 운영적인 부분에서 도움이 되겠지만 그럼 오히려 저변은 덜 확대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는 또 그 문체부에서는 원치 않은 결과일 거고 너네끼리 하니 약간 또 이런 얘기 나올 거니까 그래서 진짜 어렵습니다. 그게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갖고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그 생각은 못한 것 같아요. 이게 참가비도 올라가고 신청 조건이 좀 더 까다로워지면은 또 저변 확대가 안 된다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해서. 네, 뭐 정리하자면 디비전은 아주 잘 시작했다. 네, 저는 너무 재밌고 즐겁고 이거 자체가 한국 축구 전체 축구 문화의 파일을 끌어올린다는 생각을 하는 건 동의하나 아직 우리가 이제 7년차 리그고 그리고 제도적으로 개선될 점이 여전히 있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실제 참여팀들의 의견을 좀 많이 수렴해줬으면 좋겠어요. 아까 뭐 볼스페 스트레스 있지만 사실 심판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조금 이제 뭐 의견 아닌 어드바이스를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팀 선수들도 불만이 많거든요. 이제 심판에 대해서 뭐 근데 저는 이걸로 종결을 시켰습니다. 야, 우리가 7부 리그 뛰는데 그럼 심판이 1부 리그 심판이면 이상하잖아. 심판도 저분들도 생업이 아니고 이제 취미로 하시는 분들인데 뭐 저분들한테 심판 못 본다 하지 말고 우리나 잘하자. 그러니까 뭐 답은 나와 있는 답변이지만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니 그냥 그러네. 약간 그렇게 하더라고요. 진짜 저도 이번에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거의 어느 정도 이야기 나온 것 같긴 하지만 향후에 한국의 하부 리그 그리고 축구의 발전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아까 이야기 저희가 좀 못했던 거는 한국의 승강제 리그 시스템 있잖아요. 1부 리그, 2부 리그 따로 있고 3, 4부 리그 따로 있고 5, 6, 7부 리그 따로 있고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면은 조금 더 이렇게 통합이 유연하게 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거든요. 아주 중요한 과제죠. 쉽게 얘기해서 우승을 하면 승격을 해야 되는 거고 또 꼴찌라면 강등을 해야 되는 게 이 모든 디비전의 자연적인 생리인데 우리는 아직 그건 안 되고 있고 근데 그게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이제 금전적인 요소. 그럼 축구팀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산업 구조의 차이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보시면 K리그 1, 2가 풀타임 프로페셔널이고 사실 3까지는 풀타임으로 봐야 된다고 봐요. 그다음에 K4가 이제 세미 프로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까지가 전문 선수. 3에서 2로 넘어갈 때는 뭐 소위 말해서 우승한다고 자동 승격이 아닙니다. 주체가 다릅니다. K리그는 한국프로축구연맹, K3, 4, 5, 6, 7은 대한축구협회 그렇게 진행이 되는 부분인데 지난 시즌 김포 그리고 올해 이제 천안과 청주가 K3에서 K2로 넘어가는데 우승을 해서 넘어가는 개념은 아니고 이제 프로축구를 하기 위한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는 건데요. 쉽게 얘기해서 예산 자체가 가장 다릅니다. 이 K리그 2를 온전히 한 시즌을 끌고 가려면 아무리 적어도 5, 60억 원 있어야 됩니다. 연간. 그래야 일단 운영이 되고 그러면 통장에 당장 우리 팀 계좌에 5, 60억 있으면 프로팀 창단하냐? 이것도 아닙니다. 과연 그걸 보는 거죠. 연맹 입장에서는 이 팀이 과연 지속성이 있겠느냐. 오케이 뭐 한두 시즌 할 수 있겠지. 근데 한두 시즌 후에 우리 돈 없어요? 해체? 뭐 지자체 지원이 당장 뭐 해마다 줄어들 텐데 그럼 4년차 때 어떻게 자생할 거니? 뭐 이런 거에 대한 답이 없으면 승인을 안 해줘요. 아직까지도 이 2와 3의 그런 승강 시스템도 갖춰지지 아직은 않았고 곧 뭐 준비한다고 하지만 4, 5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하더라도 결국엔 이 현실적으로 금전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냐에 따라서 아주 성패가 갈릴 거고 이게 좀 말이 길어지는데 이제 돈뿐만 아니라 그런 갖춰야 될 클럽 라이센스들이 있어요. 가령 뭐 가장 대표적으로 K4 신생팀이 되려면은 연고가 있어야겠죠. 그 연고에 지자체장에 승인이 있어야 되고 그 연고 안에 있는 스타디움, 뭐 관중 2,000석 이상의 뭐 그런 스타디움이 연간 사용 그런 계약이 있어야 되고 일단 이런 두 개가 되게 커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뭐 5, 6, 7도 언젠가는 조금씩 그 수준에 맞게 이런 라이센스를 만들겠지만 이 문턱을 현실적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디비전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저도 그렇고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사실 이런 내용을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영상을 보면 좀 어느 정도 한국식 디비전이 왜 나눠져 있고 왜 쉽게 승강이 안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쉬웠을 것 같아요. 검색하면 나와요. 검색을 잘 안 하시고